단 1시간. 겹겹이 둘러친 세 개의 방공포대가 모조리 잿더미로 변하는 데에 걸린 시간입니다. 요격률 0%. 날아오는 미사일을 단 한 발도 막아내지 못하고 하늘을 지켜야 할 천문학적 금액의 최첨단 방패가 처참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나라는 한 해 국방비만 약 405조 원, 우리나라 1년 국가 총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력에 쏟아붓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의 F-22 랩터나 F-35 같은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들도 약 200km 밖에서 모조리 잡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중국제 YLC-8B 레이더와 HQ-9B 방공 미사일. 우리나라의 천궁이나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가볍게 잡을 수 있다며 전 세계에 호언장담했던 중국 최고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조차 안 된 요격 시스템이 깔린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그리고 나탄즈와 포르도 핵시설 두 곳. 이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지역 세 군데에 전부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이른바 장대한 분노 작전이 개시되면서 이들이 자랑하던 장비의 초라한 민낯은 전 세계에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실전이 시작되자마자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뿜어낸 전파 공격 단 한 번에 중국산 방공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고 레이더 화면은 새카맣게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미사일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다 포대 전체가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200km 밖에 보이지 않는 적마저 잡겠다던 호언장담은 처참한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몰락은 이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미사일 체계는 이란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실전 시험을 치렀고 두 번 모두 낙제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인도-파키스탄 국경에서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을 때 파키스탄 공군은 중국에서 도입한 동일 계열 방공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레이더는 가동됐고 미사일 발사대도 기립했지만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진입하는 순간 레이더는 끝내 표적을 포착하지 못했고 요격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군 내부에서는 수천억을 들여온 방패가 결국 종이에 불과했다는 보고가 돌기 시작했고 중국 측은 파키스탄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패의 증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술로 증명하기보다 기록부터 지우려는 선택. 이것이 중국 방산의 현주소였습니다. 두 번째 전장은 남미 베네수엘라였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미국이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을 때 베네수엘라는 중국에서 도입한 JY-27 광역 탐색 레이더를 전면 가동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장비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었죠. 그러나 실전에서 B-2는 베네수엘라 영공을 관통한 뒤 목표를 타격하고 복귀했으며 JY-27은 진입부터 이탈까지 그 어떤 신호도 화면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탐지 실패가 아니라 탐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새 나라, 새 대륙, 서로 다른 기후와 지형. 그러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중국산 방공체계는 실전에서 단 한 발의 요격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기술적 결함이라 변명할 수 있고 두 번까지는 운이 나빴다고 둘러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연속 동일한 패턴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제품이 세 차례 연속 치명적 결함을 보이면 리콜을 실시합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인 보고서가 공개되며 소비자에게 보상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리콜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파키스탄에는 증거를 없애라 요구했고 베네수엘라 건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했으며 이란에서는 관영 매체의 홍보 기사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리콜이 아니라 영수증을 찢는 행태를 보인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으로 좁혀집니다. 연간 405조 원이라는 국방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실전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짝퉁 무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 겉모습만 똑같이 벗겨내는 중국 방산의 고질적인 역설계, 껍데기만 복사하는 기술적 한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망가진 HQ-9 방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S-300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에 이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뒤 분해하고 측정하고 다시 조립하는 역설계 방식으로 자국산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텍의 최고 경영자는 중국은 항공기 엔진부터 전투기, 방공 시스템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훔쳐서 복제했다며 공개적으로 분통을 터뜨렸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붕어빵 찍어내듯 쇳물만 부어 똑같이 만든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의 외형, 발사대의 구조, 레이더 안테나의 형상,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이더가 수신한 신호에서 적기의 위치를 계산해내는 소프트웨어, 적의 전자 교란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전자전 알고리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설계도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급 스마트폰의 케이스는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냈지만 정작 운영체제는 텅 비어있는 깡통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텅 빈 두뇌 때문에 미군의 EA-18G 그라울러가 뿜어낸 전파 교란 단 한 번에 그 거대한 방공망 전체가 순식간에 셧다운되어 버린 겁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션밍스 연구원은 역설계 시스템은 애초에 고도화된 서방의 첨단 무기를 막아낼 기초 체력 자체가 없다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 405조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삼킨 진짜 블랙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 수뇌부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구조적 부패입니다. 2026년 2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숙청됐거나 숙청이 의심되는 장성급 인사가 총 101명에 달합니다. 고위직 176개 보직 가운데 약 52%가 숙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낙마했고 그 아래로 국방부장 3명이 연달아 해임, 로켓군 사령관은 4명 전원이 숙청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승진시킨 장성 35명 중 29명이 숙청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의 83%를 자기 손으로 잘라낸 겁니다. 그 배경에는 소름 끼치는 실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의 전략 핵미사일 4일로 일부에서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핵미사일에 수돗물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연료 예산을 빼돌린 거죠. 또 다른 4일로는 부실 시공으로 뚜껑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 나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405조 원이 기술 개발이 아니라 장성들의 주머니로, 부실 업체의 계좌로, 장부 조작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위에서는 그 돈을 떼어먹느라 정신이 없고 숙청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바쳐야 하며 아래에서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껍데기만 남은 깡통 무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나가지 않은 건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당연한 붕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성적표를 전 세계 무기 시장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남아있는 중국산 방공 장비 전량에 대해 폐기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수조 원어치 장비를 고철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거래 관계의 파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그 자랑스럽게 내걸었던 YLC-8B 레이더 홍보 기사들을 슬그머니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수출 보고서는 중국 방산의 몰락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세계 4위를 자랑하던 중국은 독일에 밀려 5위로 주저앉았고 남은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파키스탄 나라에 이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마저 중국산 무기 계약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중국 최대 지상 무기 업체는 최고 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해임된 직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흔들립니다. 러시아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출이 64% 급감했고 그 빈자리를 파고들던 중국마저 품질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동시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중동의 하늘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틈을 파고들어 96%라는 경이적인 요격률을 내세운 새로운 방패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국-II입니다.
중국의 HQ-9B가 이란에서 요격 영발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던 바로 그 시각, 같은 중동의 전장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국-II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위협 속에서 천국-II 2개 포대는 60여 발의 유도탄을 쏘아 올려 무려 96%라는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필적하는 방어력을 가장 가혹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이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판도는 뒤집혔습니다. 2026년 3월 9일 대구 공항에 믿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의 C-17 전략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더니 천국-II 유도탄 30기를 그 자리에서 싣고 본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계약부터 인도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장 하늘을 지킬 방패가 시급해진 고객이 직접 전세기를 끌고 한국의 공장 앞마당까지 날아와 현지 픽업을 해간 겁니다. 이것이 시장이 K-방산에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입니다. 천국-II 하나만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3개국에서 벌어들인 누적 수주액은 12조 원을 돌파했고 한화그룹의 방산 수출액은 42% 폭등하며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천궁을 만드는 LI진엑스원의 주가는 실전 성과가 전해진 직후 15% 수직 상승했고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세계 9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 쉴 새 없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무기 시장은 결국 신뢰의 시장입니다. 아무리 카탈로그를 화려하게 꾸미고 뇌물로 수뇌부를 구워 삶아도 껍데기만 벗긴 0%짜리 짝퉁 고철은 실전이라는 심판대 앞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가성비와 빠른 납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96%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한국의 방패는 지금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05조 원을 쏟아붓고도 부패에 삼켜진 중국 방산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봤고 그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이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전쟁이라는 가장 잔인한 시험장에서 96%라는 성적을 받아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증명서 한 장이 12조 원의 주문서로 수만 개의 일자리로 국가 경제의 새로운 기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번 연속 실전에서 참패를 겪고도 원인 분석 대신 증거를 인멸하고 영수증을 찢어버린 짝퉁 제국의 최후. 그리고 그들이 남긴 거대한 하늘의 공백을 향해 직접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가져가야 하는 명품 방패로 자리 잡은 K-방산의 눈부신 비상. 실전이 증명하고 냉정한 시장의 숫자가 말해주는 이 통쾌한 방산 지형의 지각 변동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엇갈린 결과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만의 의견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